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어제 내 지갑을 주웠다던 그 젊은이가 30년 전 아내와 금지된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잠깐. 그 젊은이가 나를 뭐라고 불렀던가?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손이 떨렸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 드디어 연결음이 울렸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수 씨, 우리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6.25 전쟁 때 폭격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전쟁이 끝나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철물점 하나 차렸고 그걸 키워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대학 보냈다. 결혼도 시켰다. 손주들도 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 모든 세월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단 말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았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던가? 둘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 왜 아내는 그렇게 많이 울었던가?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반, 집을 나섰다. 아내에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다. 아내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혼자 가겠다고 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다. 한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물처럼 내 인생도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었단 말인가.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이 시계를 봤다. 2시 50분. 10분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3시가 되었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쯤의 남자. 김민수였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둘째 준호와 눈매가 똑같았다. 코도 비슷했다. 어떻게 이제까지 몰랐을까?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김민수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운 사람을 대하듯 옆에 앉았다.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난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오. 냉랭하게 쏘아 붙였다. 하지만 김민수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성호 어르신.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연락드린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소. 지갑을 일부러 잃어버린 것처럼 꾸민 거겠지. 고개를 저었다. 김민수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길에서 어르신의 지갑을 주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분증을 보니 김성호. 영희 씨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 바로 그 남편분이셨으니까요. 영희.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게 귀에 거슬렸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거요. 지갑 핑계 대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무슨 소리요? 김민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강물만 바라봤다. 김민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당시 서울대병원 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수술실과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죠. 그때 영희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였던 영희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듣기 싫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그저 동료였습니다. 함께 야근하고 힘든 수술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희 씨가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당직실 구석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고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했다. 30년 전 그때가 생각났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울고 있었고 그 다음 주에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김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 씨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과 결혼한 지 3년째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자정 넘어 돌아오고 돌아와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건 말을 끊으려 했지만 김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롭다고. 남편은 돈만 벌어오는 기계 같고 자신은 그저 밥해주는 가정부 같다고.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가 떠올랐다.
사업 초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아내가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한 거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영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지만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영희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이혼하고 저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가 거절했습니다. 어르신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사업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아내까지 떠나면 어르신이 무너질 거라고. 영희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다. 친구 보증을 썼다가 3억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었다.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때 아내가 옆에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영희 씨는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호를 어르신의 아들로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난 30년 동안 속은 거 아니요. 목이 메었다. 70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한강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은 속은 게 아닙니다. 준호는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일지 몰라도 진짜 아버지는 어르신입니다. 30년 동안 밤낮으로 키우신 분이 어르신이고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신 분이 어르신이고 대학 합격하고 함께 울어주신 분이 어르신입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30년 동안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담 너머로 지켜봤고, 중학교 졸업식 때 교문 밖에서 지켜봤고, 대학 입학식 때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채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울고 있었다. 어르신 준호가 10살 때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 손잡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더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어르신이 해주고 계셨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두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어르신, 제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요. 네. 죽기 전에 준호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지만 영희 씨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준호가 상처받을까봐. 어제 카페에서 만난 게 네. 마지막으로 영희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가족이 모두 무너진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르신, 김민수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가 감히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뜻밖의 부탁이었다. 왜 그래야 하오? 준호는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어르신이 30년 동안 키우신 아들입니다. 피는 못 속일지 몰라도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어르신이 그 아이에게 쏟으신 30년의 사랑이 제 피 몇 방울보다 훨씬 더 진하고 진짜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70평생 살면서 남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저는 곧 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준호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발,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준호를 위한 길입니다. 김민수가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희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소.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난 이제 성호의 아내야. 30년을 함께 살았어.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었고 그 사람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그게 사랑이야. 당신과 나 사이의 그건 젊은 날의 착각이었어. 이제 와서 그 착각 때문에 내 가족을 무너뜨릴 순 없어. 영희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 30년 동안 먹어온 바로 그 냄새. 여보 왔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 듬뿍 넣었어.
부엌에서 아내가 웃으며 돌아봤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가늘어진 손등의 핏줄.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영희야, 목이 메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어. 아내가 급히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니야. 그냥 고생 많았어. 나 같은 사람하고 30년을 살아줘서.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운 거지. 3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회사 일은 좀 바쁘지만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그럼 아버지 팔팔하다. 준호야, 네,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전화 너머로 준호가 잠시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안 아프다. 그냥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뵈러 갈게요. 그래, 그래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갑에서 그 DNA 검사지를 꺼냈다. 한참을 바라봤다. 30년 전에 비밀이 담긴 종이. 이 한 장의 종이가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종이를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진실은 묻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준호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